자, 진짜. 고오요한나님 이분 이제 기상캐스터이신데 그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휴대폰이 잠겨 있었고 그 잠긴 휴대폰을 풀어보니까 그 안에서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 유서를 보니까 직장 내에서 숱한 갑질, 부당한 행위를 당했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고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자, 근데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MBC가 입장문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 입장문을 보면 제가 정말 야 이게 가능해? 고 오요한나 캐스터님의 그 유서를 보면 4명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네. 자기 상황을. 그런데 MBC 입장문에는요. 고인이 프로레슬러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조금이라도 알렸다면 회사는 당연히 응당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면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동시에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이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합니다. 진짜 미쳤구나 이게 다. 예? 진짜 미쳤네요. 그리고 4명에게 알렸다고 하는데 누구인지 알면 우리한테 알려달라.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자, 그럼 이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꺼내고 있는 분들이 누구죠? 가족들이죠. 네. 그럼 가족들이 지금 MBC 흔들기 하고 있는 건가요? 이 프레임 준동하는 잡기를 세력입니까? 하네요. 이것들이. 예, 이게 지금 저는 좀 정말 놀라운 게요. 이런 일이 터지면요, 그 회사는 흔들려야 되고요. 그 회사는 흔들려도 견딜 수 있는 맷집을 길러야 됩니다. 안 흔들리기를 바랬어요. MBC에서 발생한 일인데 프리랜서로 폄하하는 것도 웃기지만 누군가가 다중이 시청자들이 우리 국민 중에 MBC 시청자 아닌 사람 없죠. 흔들겠다면은 흔들려 줘야지요. 네. 그렇다고 회사가 망합니까? 이거를 세력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러니까 MBC가 극도로 혐오해 왔던 행동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마을에서 공권력 때문에 똘똘 맞서서 연대를 해나가다가 외부에서 무슨 이 시민단체 저 시민단체 무슨 세력들이 와가지고 같이 지원을 하고 연대를 하면서 도와요. 그러면은 당시의 군사독재 정권들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외부 세력이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거든요. 외부 세력이다. 근데 야 싸우면서 남는 건가? MBC는 어떻게 이런 표현을 그렇게 서슴없이 쓰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한 세력들의 준동이랍니다. 네. 준동? 이 단어는 정말 가족이 준동이에요? 공안 정권의 수사기관, 권력기관에서 쓸 법한 단어들을 너무나 뻔뻔하게 써대고 있어요. 그렇죠. 징그러워요. 불법을 자행하는 운동권 세력들 준동으로 보인다. 네. 이거 전두환 외부 때 세력들의 공작을 발본색원 하겠다. 이거 어떻게들 이러죠? 자, 그리고 전 더 황당한 게 뭐냐면은 고인이 피해 사실을 MBC 관계자 4명에게 알렸다고 하는데 그럼 알려달라. 이거 뭐냐면 그 피해자 보고 네가 입증해오라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수많은 어떤 갑질 사건, 인권 침해 사건에서 내가 왜 그 피해 사실을 내가 왜 가해자를 특정해야 되냐라고 많은 피해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문장은 통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과문이 맞습니다. 네. 예, 본인들은 그 마음속에 그런 사과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PR 부서라는 게 있잖아요. PR 부서라든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서에서 나와서 격식을 갖춘 사과문과 함께 그 4명이 누군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사업태를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재발 방지에 애쓰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왜 못 써? 이게 다들 뇌가 썩었나 미친 것들 아니에요? 그 마지막도 정말 황당합니다. 유족이 유서를 근거로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유서 까라는 얘기죠? 유서 까고 우리는 아직 조사 안 했어. 조사 이걸 내부 조사라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까 앞부분에 그 말이 안 맞는 게 그 4명 우리가 알아본 바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 조사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 또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조사를 했으니까 4명이 누군지 모른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 적이 없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과연 MBC가 만나면 좋은 친구? 이건 뭐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무서운 친구네. 착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정말 현재 민주당이 쓰는 언어 구조와 똑같죠.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식의 언어를 쓰고 있고요.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야라는 표독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네. 자,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오요한나 아나운서가 프리랜서라서 우리가 챙기지 못했다. 뭐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네. 그럼 정규직은 잘 챙겼냐? 바로 최승호 전 MBC 사장 벌금 800만 원 선고. 블랙리스트 혐의. MBC 한마디로 사장이 받았던 건 MBC가 벌금 800을 받았다는 얘긴데요. 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최승호 사장 문재인 정부 때 MBC 사장이 됐습니다. 네. 사장이 돼서 바로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아직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사장이 남아 있었고요. 그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알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친노조, 친 최승호, 친민주당 행동을 안 했던 아나운서들을 모두 다 유배 보냈습니다. 그랬었죠. 예. 예. 그리고 그게 불법성이 인정이 돼서 무려 8년 만에 벌금 800만 원 선고가 됐어요. 유죄가 나왔습니다. 엄청 센 거예요. 벌금 정규직 800이.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내부 정치에 좀 가깝네요. 예. 이게 그냥 이것만 나온 거고요. 그 이전에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도 그 시용 기자라고 하죠. 네. 그 정규직 기자들이 파업을 하니까 비정규직 기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랜서 개념으로 그런 사람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유배 보내고 똑같이 되갚아줬던 게 바로 MBC이죠. 네. 예. 해직 기자들이라고 저희가 얼마나 응원을 해댔습니까? 그죠? 그 해직 기자들이 돌아와서요. 똑같은 짓을 똑같은 했습니다. 짓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다 했던 걸 더 했고요. 심지어는요. 더 교묘해졌어요. 왜냐? MBC가 여의도에 있을 때는 그냥 옛날 건물이었습니다. 네. 상암으로 넘어갔죠. 상암은 최첨단 건물이라서 자기 만약에 그 보안팀에서 이 출입 태그 있죠. 이 IC 카드에 출입 구역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동료들 못 만나. 나는 원래 예를 들어서 6층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내가 갈 수 있는 데는 1층 현관과 뭐 7층 뭐 다른 어떤 유배받은 사무실 여기밖에 못 가요.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다 통제가 돼요. 왜냐? 다 최첨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최첨단 시스템으로 자기들의 협조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친민주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성향을 보이지 않았던 MBC 직원들을 가장 혹독하게 차별했던 블랙리스트로 관리했던 것이 바로 최승호 사장이었고 그 최승호 사장이 벌금 800만 원 1심 유죄가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직도 잘 인권을 못 챙겼는데 비정규직은 챙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또 하나 이런 사과문 있죠. 네. 대표적인 블랙 기업의 사과문입니다. 남양유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블랙 기업들 문제가 됐었죠. 이런 사과만 나오면 트위터, 페이스북에 있는 그 수많은 인권 선생님들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저게 사과문이냐, 범죄 자백문이냐면서 온갖 비판을 하고 그걸 조리돌림을 했는데 이분들이 싹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그런 진보 인권 감별사 분들께서 MBC의 이런 입장문 비판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인권 감수성 엄청나게 예민한 분들 있죠. 근데 네. 그분들이 우리 편한테만 인권 감수성이 예민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인권조차도 인권 감수성마저도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저들이 권력을 갖게 되는 세상. 지금도 뭐 어마어마한 권력 갖고 있습니다만 저들이 권력을 갖게 되는 세상 정말 자 끔찍하다고 미리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적 정의도 정의가 아니고요. 선택적 인권도 인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권력을 향유하고 또한 자기들이 다른 측의 권력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택적 정의, 선택적 인권을 쓰는 건데요. 그건 폐악질이죠. 반성해야 되고요. MBC는 본인들께서 방송했었던 MBC 카메라 출동, PD 수첩, 그리고 뭐 스트레이트 여기 했던 수많은 블랙 기업 사례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서 다뤘던 그 사례들의 응집이 바로 당신들이 냈던 입장문입니다.